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 보유 규모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5천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대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 국세청이 고소득 자산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9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 자산 규모가 1,300억 원이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다 합치게 되면 12조가 넘는다 그러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네.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잘 안 받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7명을 잡았다는 거고 부동산업이나 시행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또 자영업자나 의료계통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48명 조사했다는 건데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100억 원 이상 300억 미만의 사람들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5천억 이상도 7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동안과 다르게 입체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했다는 겁니다. 입체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어오는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외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예. 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사치성 재산을 얼마나 많이 취득하느냐, 그다음에 국가 간의 다른 회사, 다른 나라하고 좀 정보를 교환해서 그 나라에 이 사람과 관련된 재산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이 된 겁니다. 입체적인 분석을 했다. 이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인지 국세청 조사국장의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 조사와 기업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적인 탈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 조사를 받을까 말까, 어떤 기업은 15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업종별 한 평균 수준 정도만 소득을 신고를 하면 사실상 탈세를 했는데도 저희 지금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는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청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입체적인 조사로 이제 대상이 됐지만 평소에 조사 대상이 아예 빠져 있던 사람들인데 국세청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나마 좀 상습적으로 좀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력 집중해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빠져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지금 이 대상이 됐던 이 정도 규모의 이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일정 부분이라도 잦은 납세를 한다면 대상에서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번에 지금 95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매출이 1,000억 정도의 규모면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견기업들 말씀을 앞서 했지만 10년에 한 번 조사 받을까 말까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또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5명 중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없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